우리가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곤 하죠.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북한 최고 권력 앞에서는 이 당연한 진리마저도 예외가 되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정은이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하던 중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측근과 이복 동생에게까지 숙청의 칼날을 휘둘렀고 그 가족들은 이름 없는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지는 비극을 맞았죠. 과연 어떤 잔혹한 진실이 그 뒤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단순히 몇몇 인물이 제거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혈육과 오랜 동지를 왜, 그리고 어떻게 제거해야만 했는지, 그 배경에는 북한 체제 특유의 어떤 논리가 작용했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권력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포,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뒤섞인 비극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북한 체제의 근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의 피해 숙청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그 서막을 함께 열어보시죠. 김정은은 2011년 갑작스러운 아버지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북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나이 고작 28살, 채 30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죠. 당시 북한은 3대 세습이라는 전례 없는 권력 승계로 인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불안정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린 지도자가 거대한 권력을 온전히 장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김정일 시대의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원로 세력과 혈연으로 얽힌 수많은 인물들은 김정은에게 잠재적인 위협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특히 김정일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와 복잡한 가족 관계가 있었죠. 김정은은 그중 한 명이었을 뿐 다른 형제자매들, 그리고 아버지의 측근 중에는 그보다 나이도 많고 정치적 기반도 탄탄한 인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김정은의 권력 장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백두혈통이라는 신성불가침의 상징성에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이 불안정한 권력의 축을 단단히 붙잡고 자신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에게 숙청은 선택이 아닌 체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직 젊은 지도자가 굳건히 뿌리내리지 못한 권좌에 앉아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성장했던 수많은 세력과 핏줄들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김정일의 숨겨진 아들로 알려진 김균 같은 인물도 있었을 겁니다. 김균은 공식적인 기록이나 사진조차 찾아보기 힘든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가려진 그림자처럼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김정은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겠죠. 정보의 공백이 클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법이니까요. 김정은은 이 모든 불확실성과 위협 요소들을 제거하고 자신에게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아마도 엄청난 압박감과 냉철한 계산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백두혈통의 정통성과 유일성을 지켜내기 위해 그는 때로는 잔혹하리만치 냉혹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인류 보편의 가치마저도 북한 최고 권력의 생존 논리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의 권력 승계 초기, 그가 직면했던 내부적 불안정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숙청의 서막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전주곡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서막 속에서 어떤 인물들이 사라져 갔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하며 맞닥뜨린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과 숙청의 서막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그 서막 속에서 과연 어떤 인물들이 권력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진 냉혹한 진실들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북한 최고 권력의 세계에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인류 보편의 가치마저도 때로는 무력해질 때가 있다는 사실, 아마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먼저 아버지 김정일의 마지막 여인이자 한때 북한 권력의 실세로 불렸던 김옥의 비극적인 몰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옥은 김정일 위원장의 개인 비서로 시작해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를 넘어 사실상 김정일의 마지막 여인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한때는 북한 고위층 사이에서 김옥 동지라는 존칭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죠. 김정일의 공식 석상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처럼 그녀는 김정일 체제 아래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최고 권력자가 된 김정은에게 아버지 시대의 강력한 실세였던 김옥의 존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여인을 넘어 아버지의 권력을 상징하는 잔재이자 자신의 통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이전 시대의 그림자들은 자연스레 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김옥은 김정은 집권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고 이후 연금 상태에 놓여 감시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녀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김정은이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만의 권력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셈이죠.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린 작은 돛단배처럼 순식간에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름 없는 희생자, 김정은의 이복 동생으로 알려진 김균의 이야기입니다. 김균은 공식적인 기록이나 사진조차 찾아보기 힘든 마치 어둠 속에 가려진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신분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김정일의 숨겨진 아들 중 한 명으로 추정되고 있죠.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김정은에게 용납될 수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백두혈통의 유일무이한 정통성을 강조해야 하는 김정은에게 자신 외에 또 다른 백두혈통의 씨앗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 요소로 작용했을 테니까요. 김정남 암살 사건처럼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김균 역시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제거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숙청은 단순히 한 개인을 없애는 것을 넘어 백두혈통의 순수성과 유일성을 지키기 위한 김정은의 냉혹한 결단이었을 겁니다. 정보의 공백이 클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법이니까요. 김균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는 북한 최고 권력의 잔혹한 논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 존재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과정은 그야말로 비극적이고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숙청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눈밖에 난 인물에게는 변좌제라는 끔찍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마련이죠. 김옥과 김균처럼 핵심 인물들이 제거되면 그들의 직계 가족과 친인척, 심지어 관련 측근들까지도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산골 오지로 추방되는 등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숙청의 그림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옥죄며 북한 사회 전체에 공포를 심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확장된 숙청의 그림자와 연좌제의 공포가 북한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최고 권력자의 눈밖에 난다는 건 북한에서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곧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들며 주변 사람들까지 끔찍한 운명으로 몰아넣는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말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김옥이나 김균 같은 핵심 인물들이 사라지면 그들의 직계 가족은 물론 먼 친척과 가까이 지냈던 측근들까지도 변좌제라는 무시무시한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됩니다. 마치 뿌리째 뽑힌 나무처럼 한 사람의 숙청은 거대한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이 연좌제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죄를 지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와 피로 연결된 모든 이들이 함께 처벌받는 잔혹한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죄 없는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혹은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산골 오지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의 연속이라고 전해지죠. 배고픔과 강제 노역은 기본이고
외부 세계와의 단절 속에서 희망마저 잃어버리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비극은 북한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깁니다.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의 가족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언제든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공포를 실감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듯 연좌제의 그림자는 북한 주민들 개개인의 삶을 옥죄며 숨통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한순간에 단절되고 그들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지며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말살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한밤중에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보위부 요원들에게 끌려가면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사랑하는 가족과 영영 이별하게 되는 비극을 겪기도 하죠. 남겨진 이들은 혹시 자신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며 숙청당한 이들의 흔적을 스스로 지우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가족 사진을 태우고 관련 기록을 없애고 마치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강요된 망각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파괴하는 잔혹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좌제는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명을 제거함으로써 수백, 수천 명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현재의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협 요인들까지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셈이니까요. 결국 북한 사회에서 충성은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가치가 됩니다. 모든 주민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받으며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발언은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이처럼 주민들의 삶을 옥죄는 공포와 빈틈없는 감시체계는 북한 체제를 굳건히 지탱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잔혹한 기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김정은의 피해 숙청은 단순히 개인적인 광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백두혈통이라는 신성불가침의 권력을 유지하고 체제 생존을 위한 처절하면서도 냉혹한 몸부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피부치마저도 가차없이 제거하는 잔혹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북한 최고 권력의 숙명적인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지만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그들의 잔혹한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북한 권력의 본질이 얼마나 견고하고 잔혹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곳, 오직 최고 지도자의 절대 권력만이 살아남는 그곳의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잔혹한 권력의 순환고리는 과연 언제쯤 끊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에 깊이 드리워진 이 어두운 그림자는 언제쯤 거칠 수 있을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짓누르는 공포와 고통에 대한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잔혹한 권력의 순환고리는 언제 끊어질지, 그들의 삶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언제쯤 거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 김정은의 피해 숙청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이는 현재 북한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최고 지도자에게 어떤 절대적 권한이 부여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잔혹한 결단은 개인의 광기가 아닌 백두혈통이라는 신성불가침의 권력을 지키고 체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가족과 측근마저 가차없이 제거했던 북한 최고 권력의 비정한 논리는 충격적이죠. 이러한 방식은 주민들에게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지만 권력자들은 체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곳, 오직 최고 지도자의 절대 권력만이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현실인 셈입니다. 결국 김정은의 숙청 이야기는 그저 지나간 역사 속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현재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원리이자 그들의 통치 방식이 얼마나 견고하고 잔혹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최고 지도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제거해야만 했던 배경에는 북한 체제 특유의 폐쇄성과 뿌리 깊은 불안정성이 자리하고 있죠. 이러한 특수성은 주민들의 삶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로 얼룩진 권력 승계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이 최고 지도자의 판단 하나에 좌우되는 냉혹한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많은 질문을 던져주죠. 과연 이 잔혹한 순환의 고리는 언제쯤 스스로 끊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 깊이 드리워진 이 어두운 그림자는 과연 언제쯤 완전히 거칠 수 있을지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현재 북한 체제의 근간을 이해하고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살펴본 북한 권력의 특수성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들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